거지. 일단 첫째, 이거 니들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거 골라 넣어도 되냐라고 하게 되는 걸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 없으니까 AA 뽑아와줘도 되는 거지. AA 뽑아와줘도 돼서 2A라고 B라고 하게 되는 집합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 A랑 A를 뽑아와서 A 더하기 A, 2A 같은 것도 되는 거야. 2A라고 하게 되는 것도 되고, 아니면 A랑 B를 뽑아와서 A 플러스 B라는 거, A 플러스 C라는 거, A 플러스 D라는 거, 2B라고 하게 되는 거, B 플러스 C라고 하게 되는 거, B 플러스 D라고 하게 되는 거, 2C라고 하게 되는 거, C 플러스 D라고 하게 되는 거, 2D라고 하게 되는 거까지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두 개 골라서 더한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이게 서로 다른 것만 고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더해줘도 돼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2래. 자, 명백하게 2A라고 하게 되는 게 가장 작은 거는 뻔한 얘기지. A, B, C, D 중에서 지금 A, B, C, D가 서로 대소관계가 A가 가장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은 게 지금 명백한 상태라 A가 1이 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단순한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A가 1이 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가 20이다 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얘가 제일 큰 숫자인 건 명백하기 때문에 D가 10이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가 총 1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다 해서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아니, 이러기가 좀 힘든데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지금 분명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총 10개가 있어서 10개가 만들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원소가 7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중에 몇 개가 겹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중에 몇 개가 겹쳐야지 문제에서 얘기하는 원소의 개수가 7개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노가다 띄면은 돼. 자, 약간의 노가다는 니들이 그러려니 해줘야 돼. 이게 니들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잠깐 딴 얘기기는 한데, 내 부모님들 중에 수학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 부모님 시대에는 수학이 되게 예뻤어. 부모님 시대에는 수학이 되게 예뻐서 수학 답이 0인 게 많고 1인 게 많았어. 보면은 어른들 얘기하는 것 중에 수학 문제 모르면 답 1 아니야? 수학 문제도 모르면 답 0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옛날 사람이야. 옛날에는 이 아름다운 수학이라고 하게 되는 게 뭔가 약간 좀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라 뭔 답을 얘기를 하던 간에 어떤 비율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예쁜 수학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부모님 시대 수학이랑 우리 시대 수학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 우리 시대 수학은 노가다 얘기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행이 돼줘야 돼. 여기에서 그냥 노가다 하면 돼. 아, 지금 뭐가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를 열심히 노가다를 해보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어. 그래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인데 이거 두 개가 일치는 되면 B가 1이 되는 게 되거든. 겹쳐? 안 돼. 맞지?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 두 개가 일치하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B가 1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자, 그러니까 위아래로 일치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잘 없어. 이거 두 개는 절대 일치할 수 없고, 이거 두 개는 절대 일치할 수 없고, 이거 두 개도 절대 일치할 수 없지. 맞지? 그럼 지금 일치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게 사실 많지 않은 경우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조합들을 이제 우리가 적당히 이제 노가다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 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적당히 노가다 쪄가지고 찾아내봐 주시면 되는 거야. 위아래로 똑같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것도 안 되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것도 안 돼. 맞지? C가 1이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똑같은 것도 지금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요런 식으로 똑같은 거 되나?
이건 될 수 있구나. 요거는 가능하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는 지금 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 식으로 됐고 이제 진행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 얘기해 보게 되면 지금 1 플러스 C랑 2B라고 하게 되는 게 일치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C랑 2B라고 하게 되는 게 똑같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만. 똑같아지는 거 이거 이거 어디다 오나? 엄청 귀찮아지네. 잠깐만. 요까지. 요거 두 개까지 똑같아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B 플러스 C라고 하게 되는 게 11이 되는 거 얘기해주게 되면 C라고 하게 되는 게 2B 마이너스 1이 되고 3B 마이너스 1이 11이 돼서 B라고 하게 되는 게 4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C라고 하게 되는 게 이제 7이 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요걸 이제 우리가 케이스 1으로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래 버리게 되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게 A라고 하게 되는 게 1, 4, 7, 10이라고 하게 되는 게 가능해지고 그럼 B라고 하게 되는 게 2, 5, 8, 11에다가 8, 그 다음 두 개 더해서 11, 14라고 하게 되는 게 되고 14, 17, 20이라고 하게 되는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겹치는 애들 지워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3개가 지워지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7개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개들을 조사를 해주면 돼. 지금은 운이 좋아서 한 번은 나오기는 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니들이 가능한 경우들을 몇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각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고 위아래로도 똑같은 게 지금 불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제 니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요 경우랑 그다음 요 경우 이거 이제 3개의 조합으로 니들이 몇몇 개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떨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떨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떨까? 로 노가다를 떼어주면 되는 거야. 별 수 없어. 요즘 수학은 이래.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을 해봐도 사실 163번 같은 거 나오느니 165번 같은 거 나오는 게 낫지 않아? 163번 같은 거 나오느니 165번 같은 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그치? 그냥 열심히 노가다 하면 풀 수 있는 형태들이니까 물론 이제 문제 아주 잘 푸시는 분들이야 163번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노가다 뛰는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덤벼들기 쉽기는 해. 그치? 보통 이제 163번 나오게 되면 에라이 모르겠다 버려 뭐 이런 느낌이고 165번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일일이 다 노가다라도 뛰어보는 거니까. 그치? 저런 느낌이 니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느낌이니까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집합에서 내가 강조를 하는 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었지. 집합에서 내가 니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니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하던 조건제시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소의 개수. 요거 세 개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집합단원이면은 하나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면 돼. 자, 특히 166번부터 시작되는 요거 개수 세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필수야.
특히 니들 기말고사의 내용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지금 니들 싫다고 건너뛴다고 뭐가 해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절대 건너뛰지 말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거기 173번 보게 되면 170 잠깐만 요거 질문 몇 개 더 있으면 몇 개만 더 하자. 잠깐만. 3명 이상 질문 걸 쓴 건데 너무 몇 개 안 되네. 잠깐만. 뭐야? 지난번 거구나. 잠깐 170번 내가 설명했니 혹시? 170번 설명했었니? 안 했어? 170번 나랑 제가 뭐 한 번만 먼저 보고. 자, 170번 요게 이제 꽤 자주 나오는 거라서 그래.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168, 169, 170 다 셋 다 자주 나오는 거기는 한데 170번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A라고 하게 되는 게 1, 2, 3, 4, 5, 6, 7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n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x가 a에 들어간다. 그 다음 x의 원소의 곱은 짝수가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얘네 관련된 얘기들은 니들이 공부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몇 개가 들어있어. 자 보면서 나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자 뭔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알지? 원소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A의 부분집합이면서 곱이 짝수가 돼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같은 거 괜찮냐면은 2, 3, 5 같은 거 괜찮아. 원소가 3개가 되고 곱은 짝수가 되고 A의 부분집합이 돼버리게 되니까 요거 충분히 괜찮지. 자 저런 게 지금 몇 개나 있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풀이 3가지로 풀어볼 거니까 니들 요거 다 잘 봐봐. 나 풀이 3가지로 풀 거니까 요거 잘 봐봐.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원소의 곱이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체를 구해버린 다음에 안 되는 거를 빼주면 되지. 맞지? 전체를 구해준 다음에 안 되는 거를 빼주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전체의 개수가 2의 7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2의 7승 만들어지는 건 쉽게 알지? 그치? 자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곱이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곱이 홀수인 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게 1, 3, 5, 7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니까 2의 4승 1, 3, 5, 7로 만들어내는 거는 안 된다 라고 빼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분명히 원소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2개 이상이 돼버리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못했지.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거나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서 원소가 1개인 거 1, 2, 3, 4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니까 7 플러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을 빼내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중복해서 빼버린 게 있지. 중복해서 빼버린 게 있어. 곱이 홀수가 되면서 n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애도 아닌데 그걸 지금 너무 여러 번 빼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더해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복해서 뺀 거기 때문에 더해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1을 더해야 돼? 2를 더해야 돼? 잘못 뺀 게 지금 뭐야? 이게 원소의 곱이 홀수이면서 n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동시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잘못 빼버린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더하기 1을 해야 돼? 더하기 2를 해야 돼? 자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야.
오히려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자세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공집합은 안 되잖아. 그렇지? 공집합은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지금 1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기 뺄 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 거지. 맞지? 왜냐면 1357로만 만들어 놓은 거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공집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 뺐어 안 뺐어? 또 뺐지? 그러면 두 번 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은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니들이 중학교 때 선행 나갈 때 혹은 이제 고등수학 선행 나갈 때 전체에서 안 되는 거를 뺀다를 많이들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소 이제 실수를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뭣도 모를 때는 이걸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막상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건 비추야. 어차피 지금 이거 상황 해결해봤자 나중에 가면 이런 거 계속 헷갈려지게 돼서 전체에서 안 되는 거를 뺀다라고 하게 되는 거를 니들이 쓰는 거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얘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가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주는 거는 두 번째 케이스 나누기야. 자, 두 번째 케이스 나누기야.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곱이 짝수래네. 아, 그러면 곱이 짝수가 되는 것 같으면은 케이스 1 짝수를 거기 지금 짝수라고 해봤자 2, 4, 6밖에 없으니까 짝수라고 하게 되는 걸 한 개 가져가는 거 있을 거고 케이스 2 짝수가 3개라고 하자. 3개 가져가는 경우 있을 거고 2개 가져가는 경우 있을 거고 1개 가져가는 경우 있겠지. 그냥 이걸 케이스 나눠서 진행을 해버리는 거야. 훨씬 덜 헷갈려. 봐봐, 짝수를 3개 다 가져가. 그럼 2, 4, 6을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357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지금 246이라고 하는 걸 3개 모조리 다 가져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1357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내 맘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치? 1357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내 맘대로 가주면 되는 거야. 246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미 모조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57을 내 맘대로 가주면 돼서 2의 4승 16개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짝수를 2개 가져가는 경우 x라고 하게 되는 게 2, 4 중에 어느 2개를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2를 갖다 버리고 4, 6을 가져가든가 4를 갖다 버리고 2, 6을 가져가든가 6을 갖다 버리고 2, 4를 가져가는 경우 3 곱하기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랑 6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고 4는 안 가져가기로 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홀수를 내 맘대로 가져가 주면 되는 거지. 2의 4승 이 만들어져서 48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짝수를 1개 가져가는 경우 짝수를 1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2, 4, 6 중에 어느 하나를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를 가져가고 4랑 6을 안 가져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3 곱하기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1357을 가져가야 되는데 1357을 가져갈 때 요걸 신경을 써야 돼서 아,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게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가 줘야만 하는 거지.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가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2의 4승 빼기 1 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치? 홀수 1357을 막 가져가기는 가되 홀수를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제외시켜 준 거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21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아니 21개가 아니라 45개 소리 45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게 되면 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나아. 이게 막상 이 방법들은 보통 정석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대부분의 문제집들에서도 이 방법을 강조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조금씩 고급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얘기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니들이 이제 안 쓰는 게 나아. 그치? 조절해줘야 돼. 자, 조절해줘야 되고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문제가 그저 그런 수준이면 혹은 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이걸로 녹아들어 있는 문제들은 얘를 쓰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이게 유용해지는 경우가 꽤 많아. 그치? 이게 유용해지는 경우가 꽤 많아. 그거 니들이 체크해 달라는 거고 그저 그런 수준에서는 얘가 유용한 경우가 많고 문제가 고급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유용한 경우가 많아. 그치? 원래 세 번째 풀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특히 그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둘째 경우의 수 관련된 거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개수 세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풀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거 내가 예전에 초반에 한번 얘기했던 거기는 한데 니들 수학 공부하다가 문제를 틀리면 보통은 지우고 다시 풀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 지우고 풀면 내가 뭘 틀렸는지를 몰라. 다음에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짓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채야지만 다음에 그 짓을 안 할 수가 있어. 그치?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다음에 그 짓을 안 할 수 있다고. 까놓고 다른 유형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사실은. 다른 유형들은 니들이 그냥 열심히 문제 풀다 보면 점점 괜찮아지기는 하거든. 근데 경우의 수 관련된 거에서는 틀린 풀이를 니들이 굉장히 체크를 잘 해줘야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숫자를 여기에다가 잘못 더했어. 그래가지고 틀렸어. 지우고 풀었는데 어쩌다가 이번엔 보니까 오답할 때 그냥 문제 다시 풀 때 어쩌다 보니까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었으면은 다음에 그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불리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이럴 바에는 이거 말고 이거 쓰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걸 니들이 오답을 하면서 느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냅다 지우고 문제